이런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성범죄나 협박, 공갈 이런 행위들을 당연히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이런 점을 좀 최대한 입증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 이런 카게정 운영자들도 모두 해외 업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검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입은 패션 스타일을 업로드하면서 SNS상에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얼마 전 SNS를 둘러보던 중 저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저의 사진과 함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을 행사했다. 유흥주점 출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남기고 퍼나르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인터넷 명예훼손죄 어떤 죄인가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좀 광범위하게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청취자분들도 몇 년 전에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을 좀 까계정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까계정 문제가 좀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경우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명예훼손은 통상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걸 법률 용어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피해자분들이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SNS를 운영하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하면은 그 업체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령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을 범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이렇게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요청을 해도 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미국주에서 처벌하지 않는 SNS 상에서 벌어지면은 구제를 받기가 어렵겠군요. 네. 그래서 좀 피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성범죄나 협박, 공갈 이런 행위들을 당연히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이런 점을 좀 최대한 입증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 이런 카게정 운영자들도 모두 해외 업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검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가중해서 법 조항이 되어 있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 요새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명예훼손 시비가 좀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데요. 네,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식당이나 뭐 병원을 이용하고 인터넷에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식당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성 대응을 좀 받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기를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님, 이 정도는 올려도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 이외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업체를 이용하면서 그냥 자신의 경험을 담은 주관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정도다. 이 정도에는 이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후기글을 올리더라도 뭐 허위 사실을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개 사이트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개 사이트에 다수의 글을 게재해서 너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시글에 욕설을 사용한다든지 게시글을 내리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엄격히 처벌하면은 이 부분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뭐 병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방할 목적 자체를 너무 엄격히, 그러니까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후기를 올릴 때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담아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는 괜찮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든지 첫 번째 네. 허위의 사실은 게재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너무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여러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올려서 상대방 그 병원이나 식당 측의 피해가 너무 커지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게시글을 내리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으로 조금 돌아가면 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발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좀 빠르게 제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런 계정들이 좀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후기 이거 신고하면 또 지우고 다시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캡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카이브를 해두셔서 먼저 증거를 좀 남겨두셔야 되고요. 네, 그 네. 뒤에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서 빨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 뭔가를 할 때는 증거를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화면을 좀 캡처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제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계정을 추적할 때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범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하신 네, 경우에?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강남 패치 이런 경우에도 해외 업체의 수사를 통해서 특정을 했고요. 경찰에서도 충분히 그 게시글들을 다 번역을 해서 해외에 협조 요청을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피의자의 IP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수사도 공조가 되어 있고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피해 입으신 분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증거 캡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중상 변호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